나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다. 작은 마을로 모두가 서로를 알고 이웃집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던 그런 곳이었다. 방학이면 나는 항상 할머니 댁으로 가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때 경험했던 기이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할머니 댁 뒷산에는 작은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낮에는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어른들은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다. 나는 아이였고 그래서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오래된 귀신이 산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항상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자아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숲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숲 안쪽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 걸 보게 됐다. 나는 그 빛에 이끌려 숲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오래된 한옥을 발견했다. 한옥은 분명 현실에는 없었지만 꿈속에서 매우 생생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걸쳤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자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할머니였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꿈속의 일이 너무 생생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꿈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고요히 듣더니 놀란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곳에 다녀왔구나. 조심해야 한단다. 할머니의 반응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후로도 나는 그 꿈을 계속 꾸었다. 꿈속에서 한옥에 갈 때마다 여인은 한 발짝씩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점점 나의 일상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다. 낮에도 때때로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곤 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어머니께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오래된 가족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으셨다. 그 한옥은 실제로 우리 조상이 살았던 곳이었고 이유 모를 큰 불이 나서 며느리였던 그녀가 돌아가신 뒤부터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어머니도 젊어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할머니께서는 한 무당을 부르셨고 무당은 내가 갔던 꿈의 내용을 듣더니 뒷산에 올라가 간단한 제를 올렸다. 그 후 꿈속의 여인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도시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 꿈을 꾼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 고향을 방문할 때면 여전히 그 뒷산 숲의 경계에는 흉측한 조형물이나 재단 같은 것이 놓여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조심하라는 암묵적인 경고를 느꼈다. 지금도 그 조용한 마을을 기억할 때마다 오싹한 기분이 들곤 한다. 이 이야기는 내 기억과 어른들의 전설 그리고 그 시절 마을의 몽환적이면서도 불가사의한 요소들이 뒤섞인 이야기다. 그 여인이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아직도 나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돋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흔히 공포썰이라고 불리며 그 중에서도 매우 긴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착실히 공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시원 주거 환경이 그렇듯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밤늦게까지 들리는 옆방 소음이나 복도에서의 이야기가 거슬리긴 했지만 민수는 그럭저럭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이상하게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천천히 복도를 걷는 듯한 소리였지만 고시원은 11시 이후 통금이 있어 출입이 불가능했다. 민수는 누군가가 그냥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에 휩싸이려 했지만 발소리는 매일 밤 빠짐없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가까이 들렸다.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었던 민수는 어느 날 밤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소리마저도 멈춰버렸다. 기분 탓이라며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고시원의 복도를 걸어 다니는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눈을 뜬 민수는 손에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민수는 옆방에 사는 준호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준호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일을 관리자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고시원은 10년 넘게 운영되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아마 착각하신 걸 겁니다. 실망감을 안고 방에 돌아온 민수와 준호는 어떻게든 직접 그 발자국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그날 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복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몇 년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빈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의 문 아래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고 곧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종이장처럼 얇은 벽지들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먼지가 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 방 한가운데 네모반 듯한 패턴으로 배열된 작은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 조각들에는 붉은 잉크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도와줘 라는 글귀가 반복되어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두 사람은 이내 방을 뛰쳐나와 고시원을 빠져나왔고 그 후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준호와 함께 고시원 근처의 작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민수는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카페의 벽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액자에 끼워져 있었는데 그 기사에는 고시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 빈 방에서 이뤄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민수와 준호는 각자의 길을 가며 더 이상 그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시원은 그 후로도 계속 운영되지만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대학가 근처에는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고시원이 있었다. 세련된 시설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머물렀고 몇몇은 그곳에서 기묘한 경험담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루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이 고시원에는 특별히 음산한 느낌이 드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백이호라 불렸다. 다른 방과 비교해 특별할 것은 없었으나 유독 그 방에서 몇몇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지속적으로 울렸던 알람 소리였다. 고시원 사장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했지만 문제가 지속되자 직접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면 소리는 멈췄고 나가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시원의 한 직원은 이 방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2호에는 한 번 저주가 걸린 사건이 있었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이 방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은 누군가를 구해달라는 울음소리가 복도로 계속해서 들렸다고 했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졌다. 고시원에 머물던 한 학생은 밤중에 가위에 눌려 깨어났는데 흐릿한 실루엣이 방 구석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한다. 놀라움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던 그 학생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실루엣이 자신에게 다가오며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 학생은 전학을 가고 나서야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102호는 차차 공포의 상징이 되어갔고 그 방에 머무는 일은 마치 용기를 시험하는 도전과도 같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귀신 따위는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더 싸게 그 방에 머무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방에서만 불이 꺼지지 않거나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폭로는 끊이질 않았다. 어느 날 학생 중 한 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올렸다. 그는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는데 방 안에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불길한 느낌에 불을 켜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자기 침대 머리맡에 누군가 앉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공포에 질려 눈을 뜬 그는 누군가가 방을 서성이며 걷고 있는 것을 보았고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그 학생은 고시원을 나갔고 그의 글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담에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직접 경험한 일이 있다며 추가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들 그 방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시원 측에서는 그 방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였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곳이 불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그 고시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졌지만 당시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처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는 곳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낄지도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